단백질 잘 안 먹어요. 그럼 빠지지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빠져요. 라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속설들이 있잖아. 맞아요. 그래야 많이 찐다고. 막 찐다고. 열량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오히려 더 안 건강해질 수 있겠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살이 좀 찌지 않아가지고 건강하게 찌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찌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마른 분들이.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약간 좀 외적인 자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너무 마르신 분들이 실제로 좀 피하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건강적으로 도 불리해요. 골다공증도 많이 네.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골다공증도 많이 발생하고, 제가 살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식욕이 줄고 근육이나 지방을 막 태워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력이 자체가 없는 분들은 못 먹는 것 때문에 정말 기력이 너무 빨리 세요. 그래서 치료 과정 자체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고, 살집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태워가면서 살은 정말 많이 빠져요. 그런 치료 과정 속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른 것도 사실 건강하진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찌우기가 굉장히 사실 또 중요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진짜 쉽지 않은 일 같다. 건강하게 살찌우기. 근데 이때 사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해요. 뭐죠? 살찐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탄산음료, 주스, 아이스크림, 과자, 떡,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게 생기면서 내장 지방 위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근육을 조금씩 태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근육이 좀 빠져요,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근육이 더 찌는데 빠져요. 지방이 생기면서 근육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좀 마르신 분들은 근육량 자체도 좀 부족해가지고 대사적으로 좀 불리한 분들이 많은데, 대사 질환의 위험성만 더 올라간 일티 체형이 돼요. 피하도 약간 찌긴 찌겠죠. 살집도 약간 올라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안 찌우니만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찌우니까 못하죠. 보기에도 사실 이게 바디 쉐입이나 옷빨 같은 것도 딱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찌워버리면 여기가 나오면 여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살을 찌우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 바디 컴포지션, 체지방량이 어떤지, 근육량이 어떤지, 내장 지방이 어떤지는 좀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긴 해요. 어떻게 알아요? 인바디 해보면 돼요. 인바디. 저도 뭐 다른 솔깃한 게 있나 해서. 뭐 인바디 해보면 돼요. 요즘은 인바디. 뭐 스마트워치로도 인바디 해볼 수 있더라고요. 좀 부정확하기는 한데, 그 인바디라는 것도 사실 수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냥 간단하게 뭐 센터라든지 뭐 집에서 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긴 헬스장 가면 헬스장 가면은 또 뭐 다 있긴 다 하더라고요. 있으니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말했던, 분명히 말랐는데 내장 지방만 있는 분들. 제가 약간 이런 분들은 좀 운동의 양도 확실히 좀 늘리긴 해야 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체지방이랑 근육량 둘 다 좀 낮으신 분들도 있고, 근육량이 특히 더 낮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개별차가 있긴 한데, 먼저 목표로 내가 살찌는 속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천하는 살찌우기는 일주일에 0.5kg 정도. 근데 옛날에 추천하는 살 빼는 속도도 그 정도로 그쵸. 얘기했잖아요. 근데 빼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목표한 그 날짜가 있거나, 그치. 이 보통은? 바디적으로 내가 확 변화가 생겨야 의욕이 나는 사람들은 초반에 좀 더 빨리 빼는 방식도 많이 좀 채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살이 찌는 과정은 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해서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에 2kg 정도 목표? 그래서 내가 올해 어느 정도까지 체중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나는 그것도 많게 느껴지긴 한다.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해요. 한 달에 2kg씩 찌면은 5개월만 하면 10kg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대부분 말랐던 사람들은 해결이 돼요. 맞아. 피하 지방의 목표량도 이제 남자가 40대 이하다 그러면 한 15에서 한 20 정도? 여자가 한 20에서 25 정도니까. 이게 인바디 했을 때 나오는 그 그쵸.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바디 했을 때 나온 수치가.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내가 피하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내가 근육량에 더 집중할지 피하 지방도 함께 좀 신경을 쓸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5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5가지 방법.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찌우는 방법 5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지속적인 혈당이 공급되면서 인슐린이 너무 튀진 않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 이런 상태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여러 끼를 먹으라는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생활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생활에 그쵸. 계속 맞춘다면 먹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것도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혈당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음식들, 복합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그래서 보통 이제 백미만 먹는다든지 아. 음료 이렇게 주스 먹는 것보다는 살 찌우시는 분들은 잡곡과 이 밥 자체에다가 콩류, 렌틸콩 같은 거 잡거든요. 예. 이런 렌틴 콩류 같은 걸 넣어서 이 밥만으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가지고 혈당도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인슐린도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단백질량도 충분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합성을 하겠구나.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몸이 어. 합성하는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고 좋은 지방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해서 먹어봤던 거는 렌틸콘, 귀리, 현미, 백미. 보통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백미가 너무 적으면 특히 안 맛이- 드셨던 분들은 맛이 조금- 맛도 좀 없고 소화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소화가 네. 거친 채소니까요. 네, 여기서 백미를 처음에는 한 3에서 4 정도, 렌틸콩을 좀 단백질 양에 따라서 2에서 3 정도, 나머지 잡곡류들을 이제 균등하게 나눈다든지 자기 취향대로 이제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은 이제 근합성이 될 수 있게 우리 몸 세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생각보다 피하 지방 자체는 뭐 한 12, 13 이 정도인 분들인데 진짜 근육량이 없어가지고 체중이 저체중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할 때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단백질 잘 안 먹어요. 그럼 빠지지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빠져요. 운동 겁나게 하는데 진짜 지방산을 태워서 피하 지방까지 빠지고 근질은 좀 좋아지겠지만 근 양은 많아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kg당 한 1.2?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단백질 반찬이 사실 항상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끼니에 밥 자체로 단백질을 좀 먹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백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유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과 이제 대두 단백질, 콩 단백질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아미노산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요. 종류가 다양해서 그런가요? 네, 종류가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강연했을 때도 헬시 스토리도 괜찮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생각보다 드시는 게 부족한 단백질량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돼요. 아, 근데 저도 이제 단백질 진짜 안 챙겨 먹다가 요즘은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운동 안 하는데 왜 챙겨 먹어? 아니,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두 일주일에 번씩 두 번씩 해요? 해요. 그럴 때는 먹어줘야 돼요. 헬시스토리 저도 뭐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없으면 요즘은 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요새는 일체형으로 그냥 음료수? 음료수 그런 것도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몇 그램인지가 요즘 큰 맞아요. 글씨로 써 있어요. 네, 맞아요.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란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 드세요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운동을 내가 겁나 많이 하고 항상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면 흡수량 자체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원래 네. 이렇게. 근데 살을 찌워야 되는 사람들, 이제 막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30g 정도 먹으라고 하고 추가로 보통 식사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스쿱이나 한 스쿱 반 정도? 그리고 뭐 WPC, WPI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엄청 단백질 할 물어보죠. 때 PC가 더 싸요, WPC가. 근데 내가 PC를 먹어서 복부에 탈이 없고 그러니까 유당 불내증. 내가 우유 먹어서 알레르기가 있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면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 얼굴에 여드름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단백질 먹었을 때. 그러면 PI를 먹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비싼 걸로. 네, 조금 더 비싸는데 그런 불순물이 좀 더 제거돼 있다. 물론 흡수도 좀 빨라요. 흡수율도 좀 더 좋고. 우리가 이거를 한두 번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은 가격 차이가 네, 상당히 나니까. 가격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PI인데 PC 제품도 있어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라면 당연히 그냥 싼 거 먹으면 되겠죠. 뭐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게 제일 삼겹살은 좋은데 어때요? 또 근육을 만들긴 진짜 좋은데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포화지방이 많아서 살을 이렇게 찌우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사적으로 아주 좋진 않아요. 그치. 네, 그렇겠죠? 대사적으로 아무래도. 아주 좋진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자기 식단에서 내가 얼마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보다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많을 그렇지. 것 같아.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그 근력 운동에 대한 좀 이런 가이드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아빠 지금 여기 쉐이프가 바뀌었어. 이렇게 슉 쇠약해졌어. 계속 유산소만 하셔요. 그냥 운동하라 그러면 자기 걷는데.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적당한 근력 없이 유산소만 하면은 이게 점점 체중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이렇게 편향된 운동은 진짜 안 좋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 3끼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끼를. 왜요? 그건 왜 그러지? 네. 왜냐면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지방산을 태우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먹고 이렇게 음식물이 딱 끊겨버리면은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또 꺼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심 싹 끄네. 네. 싹 그래서 챙겼구나. 이분들은 특징이 함께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이 사람들이. 허기에 앉으면 네. 그냥 뭐 쉽게 네. 포만감 대충 버틸 수 있구만. 네.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신 분들은 허기가 식사의 시작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허기가 뭐 시기에 시작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먹어요. 이 사람들. 밀려버리는구나. 안 먹어버려 이 사람들.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 좀 꾸준히 에너지가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3끼를 이렇게 좀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간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식을 잘 활용해야 돼요. 간식을 먹을 때 가능하면은 열량이 좀 충분하고 도너츠. 아니요 안 좋아요. 그리고 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간식이 좋아요. 뭐가 있지? 그런 게 의외로 견과류예요. 견과류. 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뭐 아몬드, 피칸, 호두 같은 것들 열량도 풍부하고 안에 단백질도 조금 들어있고요. 칸파인 안 되죠. 이제 마르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말랐으면. 마르신 분들이라면 왜냐면은 이게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 이제 이런 게 좀 맛있고 고열량 음식이 맞아. 많이 먹는데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너무 깨져버리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게 대사적으로 좀 불리한 상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근합성 같은 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도 약간 퀄리티가 달라요, 사실. 우리 몸의 그 피하 지방도 좀 더 대사적으로 건강한 피하 좋은 게 지방들이 있고. 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먹는 건 당연히 다른 좋은 걸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균형이 맞는 거니까 괜찮지만 계속해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난 열량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대사적으로 안 좋은 몸이 되면서 건강한 살찌기에 좀 해로울 수가 있고 건강하고 싶어서 살을 찌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건강해질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건강한 살찌기를 위해서 좀 필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아서 좀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른 분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자기 전에 자기 식빵 먹어야 된다, 뭐 라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속설들이 있잖아. 맞아요. 그래야 많이 찐다고. 막 그러고. 찐다고. 그 주변에서 우리가 살찐 사람들한테는 살쪘어 이거는 신뢰될까봐 말은 잘 안 하는데 마른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말랐어? 뭐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싫어한다, 듣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네.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건강하게 살을 찌우신 분들이 보기도 좋고 자신감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건강하니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체중 증량이나 감량 시 꼭 필요한 하루 소비 칼로리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루 소비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대사량인데요. 일단 기초대사량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활동대사량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곱해주면 하루 소비 칼로리를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시도해보고 수정해 나가면서 목표에 맞게 칼로리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증량, 감량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